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지만은요. 요즘처럼 가족의 구성원도 작고 또 바쁜 현대사회에는 24시간 동안 간병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간병인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온 가족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간병비 대비 제대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아이사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증권 꺼내보시고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잘 가입한 건지 좀 점검을 받고 싶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가족이 만에 하나 아프게 되면 입원비, 간병비 걱정 많으시죠? 온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책임져주는 그런 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맹충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간병인 지원입니다. 간병인 지원, 혹시 생소하신가요? 입원을 하신 적 있으세요? 입원할 때 병원에서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는 거, 이것을 간병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온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입원을 했을 때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우리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간병을 받으려면 얼마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뭐 10대부터 60대가 될 때까지 모두 다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왔을 때는 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이럴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짧게 입원하는 것 말고 길게 입원하는 이런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입원한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 통계를 보면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일수로 봐도요, 400일이 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환자를 케어해 줘야 되는데, 자, 어느 분이 케어해 주실 건지 결정하셨나요? 자, 한번 볼게요. 급성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은 가족들이 많이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 병원일수록 좀 더 많은 가족분들이 케어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그런 횟수가 조금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숫자는요, 28%, 50%, 48%, 약 5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무 케어하는 분이 없이, 간병인, 가족 없이 나 홀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 자, 간병인이 꼭 필요한 이런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게 88%나 되는데요. 88%의 이 간병인 비용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공동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75만 원의 평균 비용이 필요하고요. 1대1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18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요. 평균적으로 보면 7만 원의 하루에 간병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7만 원씩. 혹시 그래서 간병인을 꼭 써야만 되는데도 이 비용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환자 혼자서 나홀로 병원에 있는 경우가 이래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간병인 지원을 받는 보험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0세부터 65세인데요. 자, 65세이긴 하지만은 65세보다 60세까지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처럼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60세부터 65세, 61세부터 65세까지는 연계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건강하시다라면 65세까지 모두 다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요. 아니면 간병인 지원이 필요 없이 잠깐 입원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굳이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입원비로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일당을 받거나 아니면은 간병인 지원을 받거나. 자, 또 하나는요. 하나의 증권에 온 가족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자, 예전에는요. 만약에 간병인 지원 보험이 나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리고 자녀 따로. 심지어 부모님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따로 이렇게 준비했다면 오늘은 아닙니다. 한 증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증권에 우리 가족 모두를 담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원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느 병원은 되고 어느 병원은 안 되고. 자, 그러면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병원, 이런 병원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관상의 규정을 한번 봤더니요.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건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 중에서 조산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하실 거는요. 여기는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은요.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지원을 얼마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보상을 받는 기간은 1차적으로 180일 동안 보상이 가능해요. 180일이라고 하는데 연속적인 180일과 그 다음에 만약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180일을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30일 동안 입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10일 동안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한 횟수 10일과 10일 합해서 20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80일이 다 충족될 때까지도 보상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180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0일 동안 간병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80일 동안 보상 제외가 되는 거예요. 180일 동안은 자부담이 생기겠지만은 180일 이후에 다시 보상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180일 6개월마다 보상과 보상 재개가 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하면요. 1년에 6개월 동안은 내가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숫자를 이걸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간병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평균 비용이 얼마나인지 기억하시나요?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7만 원씩 180일 동안 간병인 지원을 받게 되면은 1,260만 원의 간병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간 1,260만 원의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이런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봤더니요.
기본담보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험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기본담보. 근데 기본담보 보험료가 비싸서 이 보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담보를 모두 다 100만 원씩만 최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요. 상해와 질병을 모두 다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족 모두를 하나의 증권에 묶는 건데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하나의 증권에 아빠, 그리고 딸, 아들, 엄마 모두 다 하나의 증권에 묶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각각 나와 있는데요. 연계 없이 각각의 보험료만을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다 합해봤더니요. 보험료는 31,104원이 됐네요. 자, 연령별로 보험료는 변동은 되겠지만은 약 3만 원대 이렇게 4인 가족이 준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65세 전이라면 내 부모님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요. 자, 4인 가족 기준이 아니고 온 가족 기준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까지 포함해서 65세까지 모두 다 하나의 증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각의 증권이 많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증권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가족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요, 아프고 나서 누가 어떻게 간병을 할지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미리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놓는다면 우리 가족 모두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약 3만 원대로 준비해 놓으신다면 아플 때를 대비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간병인 보험 좀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을 주시고 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 있으신 분들도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이희정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아이생명사의 라이프케어 CI 보험 준비했습니다. 예. 아이사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이라면 어떤 증권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예.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증권은 2009년도에 가입하신 증권이신데요. 남자분이시고요. 70년생이시니까 올해로 나이가 50이 되신 분이시죠? 네. 예. 그래서 생존보험금,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본인이시고요. 또 사망 수익자를 지정을 하셨어요. 네. 예. 사망 수익자 지정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보험료.
보험료는 지금 전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6만 6,100원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주계약 보험료 10만 9천 원, 그리고 특약 보험료로 5만 7,100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요 특약 부분에 지금 갱신이세요. 네, 5년 갱신으로 특약 부분들 되어 있으시고, 주계약 5천만 원에 또 재해사망, 재해상해 해서 1억을 예. 가입을 하셨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주계약 부분은 70세 납입에 종신으로 보험기간이 되어 있으나 재해사망과 재해상해 부분이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죠. 그러네요. 종신기간이 네. 80세니까 80세. 그 이후에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부분의 보장에 대해서는 요거 조금 아쉽죠.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정기특약 부분 들어 있으시고요. 네, 주계약 부분은 그럼 어떠한 보장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에서 동일한 장애로 인해서 장애 합산 지급률이 80% 이상이 예. 되었을 때 사망과 똑같이 간주해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 보험이 CI 보험이었잖아요. 네. CI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가 선지급이 되는 그러한 증권인데요. CI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지는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관상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중대한 질병 그리고 중대한 수술 그 기준에 맞춰져 있을 때 가입금액의 50%인 지금 요 가입증권은 2,500만 원이 되겠죠? 네. 2,500만 원 지급을 받으시는 예, 그러한 주계약 내용이시죠. 이런 CI 보험 들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네. 중대한이 정확하게 어떤 게 중대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각 사의 약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암도 그렇고 뭐 뇌출혈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동안 언급들이 많이 되었으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부합이 돼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또 주계약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사망보험금과 CI보험금으로. 그래서 CI보험금이 지급이 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만 남아있는다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포스트 갱신 3천만 원 가입,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그리고 수술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더블 포스트는 뭔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더블 포스트 이게 보장 이름만 봐서는 이 보장이 도대체 어떤 걸 보장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네, 이럴 때는 증권 내용이나 약관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데요. 더블이니까 두 가지는 보장을 하겠죠. 예, 또는 한 가지 보장에 금액을 2배로 주던가. 예, 근데 요 보장은 지금 같은 가입 금액에 두 가지의 질병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보장을 하는데 요 보장 안에서는 각각 발병했을 때 최초 1회 안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 개시일 이후 1년 이내에 발병을 하셔서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셨을 때에는 가입 금액의 50%를 받는다는 부분.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지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님들은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면 증권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입 금액대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드시 약관과 증권의 세부사항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보장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겠죠. 기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암진단특약 2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요 진단특약 안에도 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신 후에 90일 동안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 들어 있으신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보장 개시일은 이제 1회 보험료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해서 90일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님들은 3개월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한 달 안에는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고 하니 반드시 날짜로 90일 날짜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타 피부암, 그리고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같은 지금 뭐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라고 표현하는 요 부분들은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여기 맨 하단에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예. 걸 보시면 암으로 인한 진단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보장은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된다고요? 네. 못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예.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2천만 원 진단비를 받으신 이후에 다른 부위에 기타 피부암이나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을 진단 받으셨을 때는 20%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없어지는 거죠. 20%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 좀 아쉽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보장을 각각의 금액으로 분리해 놓은 증권들이 예. 유리한 증권이겠죠? 그러네요. 네. 예.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수술비. 수술비도 가액 금액은 지금 2천만 원이신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1종부터 5종까지 각각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르세요.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을 가입 금액을 정하셨어도 최고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예. 예,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장기 간병 특약과 입원 특약이 들어 있으세요. 네, 요거 역시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납입기간 5년 갱신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장기 간병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장기 간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상해인 부분에서는 또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 부분도 있고, 예. 질병으로 인해서도 일상생활 장애 상태 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 간병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중증 치매 상태라고 여기 아예 딱 지명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일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와 중증 치매 상태 이 두 가지 지급 사유 중에 최초로 발생한 지급 사유에 대해서 한 번만 예. 이것도 최초 1회한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약에 체크를 못했다면 네. 또다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그런 많이 생기겠네요. 안타까움 생길 예. 수 있죠. 그리고 보장 개시일도 한 가지 지금 보장 담보인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와 중증 치매 상태가 개시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90일이 지난 다음 날, 그리고 중증 치매 상태는 2년 이후부터 네, 가액금액 보상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원비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4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셨을 때 2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라 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질병으로 입원하셨을 때는 3일 이후,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부터 6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재해인 경우에는 4만 원을 보장받으신다는 부분. 요것도 역시 증권상에는 입원비 4천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되어 있으시니 예. 내가 입원했을 때 4천만 원을 받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보험 이 증권의 이제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자면은 특약 부분이 5년 갱신이라는 부분. 그래서 갱신이 되면서 보험 종료 기간까지 유지를 하실 때 납입하는 보험료에 부담되는 부분들 반드시 예.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각 담보마다 갱신이 되지만 갱신의 종료 기간도 또 다 다르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3대 진단비의 가액 금액과 그 3대 진단비의 보장 범위, 예, 요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특히나 암 진단비의 소외감 유사암 지급이 분리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 같이 있어서 암 진단 받은 이후에 담보 소멸 후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뇌나 심장 부분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까지 다 보상이 되는지, 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일 때만 보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 또 검토해 주시고요. 장기 간병 상태일 때는 경증일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보완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0년생이시니까 지금 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0세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좀 부족한 점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조금 더 보장이 컸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주계약 가입 금액을 좀 증액하시는 부분, 예, 그런 거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도 대개 가지고 계시는 증권이 요 증권과 유사한 증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또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또 없어지고 나서는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희정 전문가님과 함께 아이사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 보장받을 수 있는 CI 보험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특히 일반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이 소액 암에 대한 보장을 좀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불리하다는 느낌을 주는 보험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장이 각각 따로 있었다면은 좀 더 유리할 그런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 좀 보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확인을 받고 싶으시거나 또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시라면 저희에게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조언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주변에서 갱신이 많다고. 예. 그래서, 과연 이 갱신이 많은 게 좋은 건지, 진짜 안 좋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이 갱신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연락을 네. 주셨다고 했어요. 네네.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6세고요. 그럼 혹시 지금 아프시거나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그거 아직 없으시고요. 네네. 그럼 예전에 뭐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적은 아예 없으신 상태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두 건의 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던데 뭐 같은 분께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지인분께 준비를 하셨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갱신이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가입 시에 그 갱신되기 전에 보험료는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한 1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두 건이 있는데, 제가 보험도 하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총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대략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갱신이 좀 됐죠. 저희가 그러면 네.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6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2011년도에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 보험을 1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라이나생명의 집중보장 암보험을 80세 만기 10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납입되는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제가 가진 두 건의 보험이 있는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제 보험을 보고 갱신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맹충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갱신이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전에 2011년도에 거기 가입하실 때는 이 갱신에 대한 부분을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네,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다들 해주시지만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오르는지, 또 그런 거는 또 자세하게 몰랐고, 저희도 잘 몰랐어요. 네네. 일단 갱신이 2011년도 지금 보시니까 2011년도에 이제 실손 의료 보험하고 해서 이제 통합보험처럼 하나를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암보험만 또 이제 별도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이제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갱신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제가 잠깐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입 당시에는 4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이제 한 그 8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러면 8년 동안 지나면서 갱신을 이제 2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납입 기간을 보면 통합보험에 있는 것은 10년 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년만 납입하고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8년 지났으니까 이제 2년만 내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럼 얼마나 알고 있어요. 좋습니까? 2년만 되면 끝나니까. 예. 근데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시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렇게 알고 갱신형은 있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2년 후에 보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56이라고 하셨으니까 44년 동안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8년 낸 거 말고 지금부터 44년 동안 내셔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갱신형이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거죠. 암보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암보험도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갱신 주기가 10년마다 될 거고 2011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2021년도 되면은 갱신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10년 갱신이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80세까지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24년 남았으셔. 아직까지 내실 돈이.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암보험은 24년 이제 돈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보험은 44년 동안 앞으로도 돈 내실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그렇네요. 네. 뭐 지금은 그래도 50대니까 어느 정도 가계적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요. 갱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10만 원대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네. 그런데 통합보험, 이제 암보험은 10년 갱신이니까 아직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를 보면 2014년도에 한번 보험료가 올랐을 거고, 17년도에 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내는 돈보다 오를 텐데, 보험료가 오르는 개념엔 뭐가 있냐면요. 위험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요. 그 위험률이 뭐 손해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치고요. 연령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병원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일도 많아지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상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20%씩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대가 되고 70대가 됐는데 보험료를 한 3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그때 가서 괜찮으시겠어요? 내시는 거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나 이런 위험하다라는 조건은 지금 단순하게 보장이 얼마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갱신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조건 갱신형이 무조건 그러면 나쁜 거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장 내용하고 같이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는. 그러니까 갱신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통합보험,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그 통합보험에 보면은 첫 번째 기준은 실손의료비였어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는 과거부터 지금도 모두 다 갱신형이잖아요. 이거는 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이라든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기타 등등의 진단비나 이런 입원비가 3년 주기로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러면 갱신을 다 빼야 되겠네? 라고 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서 남아있을 보험이 없어요. 담보가. 그러면 보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암 진단비가 3년 갱신인데 그러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거잖아요. 내년에 보험 오르는 거 보고 결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그리고 내년이 지나고 나면 2023년도에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한 10,000원 정도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네라고 하면은 또 3년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럼 2023년 돼서 보험료가 오를 때 보험회사에서 미리 얼마가 오를 겁니다라고 예상치를 알려줘요. 우편으로 보내드릴 건데 그걸 받아보고 내가 보험료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잘 들으세요. 이제 진단비가 3,000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이 너무 내가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암 진단비를 없애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줄였을 때 1,000만 원어치 보험료가 빠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보험료 올랐는데 2천만 원으로 줄여보니까 다시 한 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갱신형 보험을 과거에 선택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갱신형 보험을 기존에 있던 갱신형 보험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갱신되는 주기마다 보험료가 얼마씩 오르는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라이나의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세 만기잖아요. 네. 예, 80세 만기고 진단비 2천만 원에 보험료가 뭐 25,000원 정도로 지금 보내주신 거에는 되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네. 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약간의 함정이 뭐냐면요.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를 것을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짜리 내가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하죠. 25,000원에 내가 암진단비를 2천만 원씩을 10년 동안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2021년이 돼서 갑자기 보험료가 10만 원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물론 이거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 건데 만약에 이게 25,000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6만 원, 7만 원으로 오르기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알아보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현재는 아직 오르기 전이니까 유지는 하시되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서 현재 보험을 끄면 그때 가서 내가 보험료 오르는 거를 제가 오르는 것을 보고 결정하세요.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 못하면 이제 선택의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지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방법을 다시 진단비를 다 같이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단 보험료 부담이 첫 번째 클 거고요. 하기 때문에 수술비로 일부 대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받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시술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수술이 아니라 시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술도 똑같이 수술비 보험에서 지급을 해줘요. 하기 때문에 시술은 둘 다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진단을 받든 진단을 받지 않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험료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약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이제 진단비를 그래도 나는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진단비 중에서 각각의 진단비 말고 뭉쳐있는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돼요. 혹시 CI보험, GI보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네. 보면 과거에 CI보험을 많이들 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CI보험이 받기 어려워 그래갖고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받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한 보험이 GI보험이고요. 요즘에는 GI보험의 형태보다 좀 더 간단한 보험들이 또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단비가 암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있는 진단비가. 근데 뇌출혈 대신 이제 뇌졸중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심지어 이제 당뇨 진단 이런 것까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 있어서 이 중에 먼저 내가 진단 받는 것을 지급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각각 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을 예를 든다면 4가지 하면 각각 10,000원씩이면 40,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뭉쳐놓으니까 한 25,000원에 뭉쳐놓게끔 해준 거예요. 10,000원에 4가지를 해줄 수는 없겠죠. 그 대신에 25,000원 정도에 뭉쳐놔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 진단비가 1,000만 원이고 암 진단비가 2,000만 원일 경우에 당뇨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또 1,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에서 먼저 진단 받는 것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진단비를 선택을 하셔서 좀 부담감을 줄이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유지는 하시되 꼭 지켜보시고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한 보험들을 지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이 삼성화재증권은요, 일단 갱신보험료를 앞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일부 조정을 하셔서 가져가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이 진단비를 좀 보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비를 추가로 좀 보완하고 싶다면은 GI 보험을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예, 생각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셨던 시청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 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살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827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현재 암보험만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떤 보험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이희정 전문가님, 이분께서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40대 직장인 남성분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40대 남성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어떤가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네, 많이 힘들어요. 물론 여자들은 안 힘들고 남자들만 힘든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40대이면 보편적인 지금 보편적인 나이에 결혼을 예. 하시고 하셨으면 가정을 꾸리시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족도 돌봐야 되시고, 예, 그러면 그런 지금 40대 남성분한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암만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 네, 예. 음주, 흡연, 예, 이런 관련되어서 질병 쪽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혈관 질환 대표적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는 중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고들로 인한 상해. 예.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 나한테 찾아오는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보험 준비하고 계시니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 심장 관련한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해 관련해서 이제 상해 수술비, 또 입원비 이런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또 상해로 인해서는 갑자기 크게 다치는 경우에 후유장애 부분도 무시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 다쳐서 바로 치료받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간단한 수술비나 치료비 부분만 준비되면 되겠지만, 후유장애가 발생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하니 반드시 후유장애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 유념하셔서 이런 정도로 질병과 또 상해 부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분이라면 혹은 나의 남편이 40대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암보험 이외에도 이대 혈관에 대한 질환 부분, 상해보험과 또 후유장애까지 좀 나에게 맞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23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험이 몇 개 있는데요. 50대가 되어서 좀 더 필요한 보험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분 어떤 증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50대 필요한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50대도 다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앞에 그 전제 조건이 있었네요. 보니까 보험이 몇 개가 있는데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실손 이라든가 아니면 진단비 이런 보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 과정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뭔가 그 몸이 지금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위험성에 느끼는 것을 일단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만약에 뭐 여성, 남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직업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 직업이 만약에 공기가 안 좋거나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들은 아무래도 질병의 위험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관련된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시면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 상해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0대가 돼서 굳이 있는 보험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치매 보험이 만약에 없다라면 준비하시는 예.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진단 비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작년부터 점점 이제 치매 보장이 중요하게 됐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서 70대에 끝났더라고 하면 치매가 발병되시는 분들이 적었었어요. 그 전에 대부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80세가 넘어가고 평균 수명이 향후에 90세,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점점점 치매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50대에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미리 준비해놔야지 혹시 모를 내가 70대, 80대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보장을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치매나 이런 요양에 관련된 부분 보험은 만약에 없다라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비와 진단비를 만약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업적 특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 보험 설계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는 치매 보험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95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방송에서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혜정 전문가님 어떤가요? 그렇죠.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보험 상품 결정하실 때 가장 크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보험료죠.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예, 세상 이렇게 좋은 보험은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보장 부분과 보험료 부분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이 넓게 가져가게 되면 보험료는 자연적으로 비싸지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비싼 보험료를 큰 보장을 위해서 나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끔 무리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는 거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한 보험료 지출 부분 때문에 보장을 포기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넓은 보장을 원하는데 작은 보험료로 하고 싶다라면은 보험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무조건 뭐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실 부분이 아니고 갱신형 보장 부분. 네, 그러니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넓은 보장,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장받는 부분을 10년 갱신이나 15년, 20년 갱신 상품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연령별로 복층 설계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보험료 구성에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갱신형 활용 그리고 연령별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02-3153-2666번 또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
증권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